자, 그러면 V1보다 세타만큼 늦은 V2 파형을 보게 되면 V1 파형과 V2 파형을 비교해보면 똑같죠. 파형의 크기가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차이는 세타만큼의 차이죠. 그러면 오른쪽 볼게요. V1은 Vm sin 오메가 t였어요. 그럼 V2도 Vm sin 오메가 t 맞아요. 단지 마이너스 세타만큼 늦은 거죠. 여기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그림에는 없지만 이런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V1보다 세타만큼 빠른 파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요. 완전히 똑같은 파형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얘도 V3라고 했을 때 이것은 V1과 똑같죠. 그러면 Vm sin 오메가 t죠. 다만 차이점은 세타만큼 빠르다. 세타만큼 빠르다. 그래서 플러스 세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상, 지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V1에 대해서. V2는 늦고 V3는 빠른 거죠. 자, 우리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수님 이거 사인 파형만 있으니까 다른 파형은요.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사인 함수 말고 코사인 함수도 있었거든요. 있어요. 그런 질문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와의 유상을 좀 비교해 본다면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형은요, 사인 파형보다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앞서요. 코사인이 더 앞서요, 사인보다. 근데 2분의 파이면 몇 도였죠? 파이가 180이니까 180을 2로 나누면 몇 도가 빠른 거죠? 예, 사인보다 코사인은 90도 빨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위상은 사인 세타보다 90도 앞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인파 교류의 크기 표시법을 좀 보게 된다면, 자, 파형이 이렇게 90도일 때 커지고 180도일 때 작아지고 270도일 때 반대로 커지고 360도일 때 최소가 되네요. 자, 이 사인파 교류의 전압은 매 순간마다 변하죠. 그러니까 얘가 몇 볼트다, 몇 암페어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표시를 해야죠, 우리가. 자, 그래서 사인파 교류 전압의 크기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순식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다 배워야 돼요.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뭐 자꾸 외우는 얘기하는데 이해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순식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자, 근데 시값, 여기 순식값 할 때 일단 시옷을 붙여야 되고, 최대값 할 때 시옷, 이렇게 시옷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실효 할 때 시옷에 붙여야 되더라고요. 사이 시옷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교환하다가 사이 시옷을 썼었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지웠습니다. 근데 표준어는 아닙니다. 시옷을 쓰는 것이 표준어가 맞습니다. 순식값이 무엇이냐? 사인파 교류 전압의 크기가 시간마다 바뀌는 값, 시간마다 바뀌니까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 들어보세요. V는 대문자일 때는 직류 전압인데 소문자 V는 교류의 전압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 교류의 전압은 그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인 V 맥시멈, 90도에서 가장 높은 값을 우리는 최대값으로 하고, 나머지 파형들은 오메가 t, 즉 각도에 따라 바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형이 무슨 파형이에요? 사인 파형이다. 즉 순식값은 V는 Vm sin 오메가 t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최대값이 무엇이냐 라고 본다면 가장 높은 값 보게 되면 이 V 맥시멈을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인파 교류 파형의 순식값에서 최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기울는 V 맥시멈, 맥시멈이 이제 가장 크다, 최대인 전압, 최대인 전압은 루트 2 V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할 말이 좀 많아요.
사인파 교류에서는 양의 최대값과 음의 최대값의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르다.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부분 최대값과 한 바퀴 돌아 270도 이동해서 가장 낮은 쪽의 값은 마이너스 쪽인데 이 두 개의 크기의 절대값은 같아요. 부호만 반대다. 자, 보게 되면 이 V는 교류의 전압이고 이때의 대문자 V는 직류의 전압이죠.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조금 이따 배울 텐데요. 보게 된다면 직류의 전압의 크기의 루트 2배 하면 최대값인가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얘기할 거예요. 자. 시료값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요. 그림을 먼저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중에 코를 자꾸 만지는데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이게 너무 오늘 좀 더워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었는데 온도를 낮추면 코가 이상하게 간지러워. 참 별꼴이네. 예, 그리고 올리면 덥고요. 희한한 체질이에요. 비염이 있는 건가요? 그림을 봅시다. 이 R과 이 R은 같은 R입니다. 근데 R이라고 말하니까 좀 어려운데 저항이 맞긴 맞지만 우리 이것을 형광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형광등이 양쪽이 똑같은 형광등이 있어요. 그럼 저항값이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직류전압 V를 인가했고 왼쪽에는 교류전압 스몰 V를 인가했어요. 직류전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류전압은 이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강화되면서 이 전압이 사용되는 거죠. 전력이 사용되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밝게 형광등이 빛날 거예요. 자, 그때에 이 교류 전압에 의해서도 이 R 형광등은요,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를 사용하고 교류 전압을 사용하고 전력을 소비하면서 밝게 빛날 거예요. 이때 교류 전압의 크기를 비교해 봤어요. 전압을 크게도 해보고 작게도 해보고 전압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딱 어느 한순간에 직류 전압을 인가한 형광등과 교류 전압을 인가한 형광등의 크기가 밝아. 그 밝기가 똑같아. 그 밝기가 똑같다. 밝기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전압이 같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직류 전압은 몇 볼트인지 알 수 있지만 교류 전압은 몇 볼트인지 모르죠. 하지만 이때에 직류 전압과 교류 전압의 크기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밝기가 똑같으니까. 이때 직류 전압의 크기와 같은 이 교류 전압의 크기를 시효값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강의 너무 잘한다, 그쵸? 네. 자, 맞았잖아. 네. 이 소방전기와 소방기계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소방전기를 텍스트를 이렇게 쭉 읽어주면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하나도 몰라요. 근데 소방기계는 사실 그냥 텍스트만 해도 다 알 수 있거든요. 소방기계 쉽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위주로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고 소방전기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를 제가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교류전압의 크기를 부를 때 시료값으로 부르고 있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20V, 380V, 뭐 154, 229, 765 이런 것들 전부 다 시료값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220V의 전압은 결국 시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류의 값으로 봤을 때 220V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 R오음의 교류 전류 I아페어를 흘렸을 때 소비된 전력 I 제곱 R 와트와 동일한 저항의 직류 전류 I아페어를 흘렸을 때 소비된 전력
I제곱 R 와트가 같을 때 교류 I 암페어와 직류 I 암페어가 한 일의 양은 같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류 전류 I 암페어의 크기 기준 크기는 일반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 전류 I 암페어의 크기로 나타내며 이 크기 I 암페어를 교류 I 암페어의 시력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텍스트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 이미 알았죠? 자, 바로 설명했으니까요. 자, 우리 시력값의 크기를 본다면 시력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루트 2분의 1을 계산하게 된다면 그 크기는 0.707이죠. 그러면 결국은 시력값이 뭐냐? 최대값보다 0.707배만큼 작은 값이다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최대값이 1이라고 한다면 시력값은 그 1보다 0.707배만큼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평균값을 보게 된다면 이만큼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평균은 없죠. 그래서 교류에서의 평균은 한 주기를 평균으로 하지 않고 반 주기를 평균으로 하게 됩니다. 텍스트 볼게요. 정연파 교류의 1주기를 평균하면 0이 된다. 그러므로 교류전압의 평균값은 반 주기를 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를 본다면 사인파 교류의 반주기를 평균하면 최대값의 0.637배가 된다 그랬어요. 시력값은 707배, 0.707배가 되고 평균값은 0.637배가 된다. 그렇다면 평균값은 시력값보다 작네요. 그렇죠? 우리 그거 하나 알면 됐고요. 자, 평균값 V 에버리지 평균값은 최대값보다 8분의 2배만큼 작은 값이다. 8분의 2는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8분의 2는 계산하면 0.637이에요. 이 공식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V 에버리지 평균값은 최대값 VM보다 0.637배만큼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작은 값은 평균값, 그 다음에 시력값, 그 다음에 최대값이네요. 그래서 평균값, 시력값, 최대값이네요. 외우는 걸 좀 제가 자꾸 이렇게 왜 마우스를 하는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형률은 평균값에 대한 시력값의 크기를 의미하고 파고율은 시력값에 대한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전기를 전공한 이제 4년제 대학에서 전기를 전공한 학생들은 이제 이런 것도 배워요. 그래서 전파 정연파 회로, 그다음에 반파 정연파 회로, 그다음에 뭐 구형파, 삼각파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참고만 하시고요. 필요에 의해서 제가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연파와 반파 정연파와 구형파와 반파 구형파와 삼각파의 시력값, 평균값, 파형률, 파고율을 비교해 본다면, 자, 우리 이것을 하기 전에 파형률은 평균값에 대한 시력값의 크기였고 파고율은 시력값에 대한 최대값의 크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연파에서 시력값이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었지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최대값보다 8분의 2배만큼 작은 거였죠. 그런데 이 평균값에 대한 시력값의 크기를 계산하게 되면 그것이 파형률이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다음에 이 시력값에 대한 최대값 V 맥시멈의 크기를 우리는 파고율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파형이 다 같은 것은 구형파가 같았었죠. 이 정도만 참조하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형파는 시력값이 V 맥시멈이고 평균값도 V 맥시멈이 된다는 거. 오른쪽에는 모든 파형들의 파형률의 이 값, 파고율의 값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파형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값에 대한 시력값이니까 이것에 대한 V 맥시멈의 곱하기에 파이분의 2분의 루트 2분의 V 맥시멈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는 거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마시고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량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 물리량은 스칼라라는 것과 벡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 갖는 물리량입니다. 그런데 이 크기만 갖는 물리량을 우리 스칼라라고 하는데 수직값만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을 우리 스칼라로 표시할 수 있고 넓이와 시간과 온도, 그냥 단지 몇 도, 몇 시간, 얼마나 넓은데만 있지요. 이런 것을 이제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로 표시하는데 전기는 절대 스칼라로 표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기는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 즉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벡터입니다. 이 벡터가 무엇이냐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자, 크기와 동시에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알려면 결국 벡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변위, 위치의 변화, 속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속도,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심, 이런 것들. 이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기에서는요. 그래서 전기는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기만 갖는 스칼라로서는 전기를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전기를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이제 삼각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빗변의 크기를 우리가 C라고 놓는다면 그 빗변의 크기는 이 빗변의 크기인 C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의 높이의 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런 표시 아주 유명한 거 중학교 때 다 배우죠. 이것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삼각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빗변분의 밑변. 빗변이 A라고 한다면 빗변이 A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래서 large A분의 small A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높이 B예요. 그러면은 large A분의 B라고 말할 수 있죠. 탄젠트 세타는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러면 A분의 B네요. A분의 B네요. 자, 우리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크기를 이제 배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건 뭐냐면, 그러면 밑변의 크기는 얼마인데요? 높이의 크기는 얼마인데요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 세타는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데요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아니 이게 전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아 이게 전기는 삼각형이라고 한다더니 전기는 그래서 삼각형이구나. 삼각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좀 보게 된다면 밑변이 A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코사인 세타는 large A분의 small A니까 이 small A를 알려면 두 개 그냥 곱하면 되죠. 그렇죠? 두 개 그냥 곱하면 되죠. 그래서 small A 밑변은 large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높이 B를 알고 싶어요. 높이 B는 사인 세타는 large A분의 B였기 때문에 이 B 알고 싶어. 높이 알고 싶으면 두 개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곱해보면 높이는 A 사인 세타 하면 되는 거죠. 자, 탄젠트 세타는 밑부분의 높이였기 때문에 A분의 B였는데 탄젠트 세타에서 세타만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탄젠트가 넘어가야 돼요. 오른쪽 하나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1승이 넘어가면 아크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승 우리 아크라고 부르잖아요. 아크 탄젠트 밑부분의 높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전기로 좀 가게 되면 먼저 수학에서는 이 A를 밑변이라고 부르죠. B를 높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때 세타를 우리는 수학에서는 기울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밑변을 유효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높이 b를요, 무효라고 부르고요. 이때 각도, 기울기를 우리는 위상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수학에서 사용되는 이 삼각비, 삼각함수를 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벡터 배웠어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이 벡터의 종류를 보게 된다면, 먼저 첫 번째 회전 벡터를 보게 된다면, 이런 직교좌표를 써서 여기서 0도부터 회전하는 크기를 우리는 이렇게 사인파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사인파로 나타내는 이 표시법을 우리가 회전 벡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정지 벡터라는 것이 있는데, 어차피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잖아요. 그 크기가 화살표만큼 큰 거예요. 이걸 크기라고 나타내고,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이 크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화살표를 보면서 크기 이만큼 크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구나 알 수 있죠. 이게 벡터를 표시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정지 벡터라고 합니다. 자, 좀 하기 싫은 이제 수학 얘기 나오네요. 복소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계산기를 보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복소수를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잘 몰라도 이제 계산기로 다 계산하면 되긴 되는데, 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복소수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이 벡터령을 다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유용해요. 무슨 말이냐? 복소수는 이 실수와 허수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는 크기와 방향,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는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벡터로 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이. 그런데 복소수에 있는 실수와 허수를 가지고 전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기의 크기는 실수로, 전기의 방향은 허수로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 회로에서 직류는 실수만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중요하지 않아요. 교류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려면 복소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구장 잠깐 보게 되면 실수는 주파수에 따라 변하지 않고 주파수에 따라 바뀌는 수를 허수라고 한다. 하나씩 좀 보자고요. 그러면 복소수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수를 복소수라고 하는데, 이 j1이라는 수를 만든 거예요. 복소수가 j인데 이 j1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j는 몇인가요? 여기 이쪽이 제곱이니까 양변에 2분의 1승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로 표시되는 허수를 허수 단위라고 하고, 허수 단위는 j 또는 i로 하는데, 이 i가 전류의 교류의 기호잖아요. 그래서 전기에는 i를 쓰잖아요. 전기는 그래서 j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i라는 것을 썼을 거예요. 근데 전기에서는 i는 전류의 교류 전류와 헷갈리잖아요. 혼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i를 쓰지 않고 j를 쓴다. 즉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허수는 허수 단위와 실수의 곱으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수는 j의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 j가 허수의 단위이고 b는 실수의 크기인 거죠. 자, 복소수는 a 도트. 이 도트가 뭐냐면 이제 이 도트를 보면서 우리는 도트 벡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트는 뭐냐면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 벡터 이렇게 하면은
A라는 이 물리량의 크기는 벡터 크기와 방향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힘드니까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